네,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아주 화장품 광고의 대표가 건넨 20억 원의 변호사 소송비, 이것 때문에 우리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니까 내가 돈은 좀 받았지만 많이 썼다. 봐라. 그 중에 하나가 서류 복사비인데 내가 거기에 무려 1,400만 원이나 썼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사안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진실들에 지금부터 하나씩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손수 변호사. 일단 최 변호사, 여성 변호사인데 이분이 자기는 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 어떤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구치소 내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이제 그 정은우 전 대표를 이제 고소하기까지 했는데요. 네. 부장판사 출신의 그 모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장과 이미 얘기돼 있다. 이건 집행유예가 이미 다 약속이 돼 있는 거다. 따라서 그 최 변호사 본인은 이제 그 사건에서 중간에 손을 떼고 이제 물러났고, 네. 또 새로운 변호사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네. 자신도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1년형을 받았고 2심에서는 8개월로 줄었는데 이건 1심과 2심 사이잖아요. 네, 자기가 집행유예를 풀려날 것을 아주 강하게 확신을 하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모 변호사의 이야기에 따르자면요. 이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네. 또 이제 그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는데요. 그 네. 과정에서 정은호 대표 측에서는 당연히 빨리 구치소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죠. 즉, 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선임됐던 A 변호사가, 네. 내가 항소심 재판장과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이미 다 약속된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그렇게 자신 섞인 이야기를 했는데 또 나중에 또 지금 최근에 또 A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해 보니까 네. 본인은 또 그렇게 자신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또 그런 그 약속을 이제 그 해준 것으로 이제 이렇게 최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런 그 담당 그 판사들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 A 변호사로부터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서로의 그런 그 진실 공방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말도 안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판사가 아직 판결도 하기 전에 변호사한테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판결하겠다 얘기했다는 게 상상하기 좀 힘든 대목인 것 같은데 어쨌건 돈 씀씀이 그리고 20억이라는 것 때문에 눈길을 확 끌고 있습니다. 이남희 차장. 네. 그런데 복사비 1,400만 원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일단은 최 변호사가 주장한 20억을 내가 혼자 다 쓴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실제로 받은 돈은 6,800만 원인데 그 6,800만 원 중에서도 이 소송을 위해 쓴 돈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썼나 살펴볼까요? 서류 복사비만요. 1,400만 원이 들었고요. 또 구치소 왔다 갔다 하면서 접견하는 데 쓰는 비용, 또 교통비 등등이 쓰여서 실수입, 내가 실제로 받은 돈은 3천만 원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서류 복사비가 1,40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네. 저희 사무실 직원에게 직접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셨죠? 한 장에 도대체 복사비가 얼마냐? 네. 그랬더니 그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이제 들여놓은 그 복사기를 쓰면 장당 네. 100원이고요. 또 변호사 협회에서 또 이제 네. 거기에 그 놓은 변호사 협회 복사기가 있는데 그건 네. 장당 50원이랍니다. 그렇다면은 아. 인건비를 제외하고 복사비만 순수하게 1,4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몇 장을 복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비싼 100원짜리 한 장 100원짜리 그 법원 검찰 복사기를 썼다고 하더라도 14만 장 맞죠? 1,400만 원이니까 그런데. 한 장이 100원이면 14만 장짜리 기록은 글쎄요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기록 한 권이 이제 두꺼우면 안 되니까 500장 정도로 하고 다음 권을 또 이제 묻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도 정말 엄청난 기록 양인데 네. 과연 복사비 1,400만 원이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 복사비를 말하는 거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추가적인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난 20억 다 받지 않았다. 내가 받은 것은 6,800만 원이다. 자, 부장판사 출신의 최모 변호사 이렇게 직접 설명한 겁니다. 구치소 접견비나 교통비도 다 빼나요? 보통 이렇게 합니까? 글쎄요, 약정하기 나름이니까, 사실은 네. 굉장히 좀 돈도 많고,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 돈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계약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드러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다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뭔가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게 세금 신고된 것이냐, 또는 계약서가 다 작성돼가지고 변협에 경유한 것이냐, 전화만 한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액수도 문제지만, 이런 액수가 오고 가고 또한 그 대가가 불법적인 부분 또는 로비라고 한다면 더더욱 큰 문제가 알 수 없겠습니다. 근데 어쨌건요. 나는 6,800만 원밖에 안 썼지만 내가 받은 20억 원 가운데 30몇 명의 변호사한테 다 나눠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30몇 명의 변호사들은 다 계약을 하고 그걸 변호사회에 등록하고 세금도 다 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변호사회를 경유, 즉 거쳐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그 선임계를 이제 제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협회에서 구입한 인지를 이제 그 붙이고 경유증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도 다 이게 추적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한 명의 변호사가 뭉칫돈을 받아서 여러 명의 변호사에게 나눠줬다고 한다면은 혹시라도 그런 과정이 생략되었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세금이 탈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글쎄요 뭐 잘 모든 절차를 거쳤으리라고 기대가 되고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네. 만에 하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번 기회에 또한 그 징계라든지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사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낱낱이 밝혀져가지고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관행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좀 확실하게 밝히는 계기가 된다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화장품 회사의 대표가 불법 도박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 점점 예상 밖의 장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옥시라는 영국 회사 관련된 건 저희가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옥시의 영국계 회사죠. 전 대표, 서울 사무소의 대표가 검찰에 불려왔습니다.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검찰에서 모든 걸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유예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아셨나요? 몰랐습니다. 들리는 겁니다. 네, 그건 저희가 처음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분들한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불려왔습니다. 손 변호사. 핵심 쟁점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유해성을 몰랐다는 것이겠죠. 네. 최초로 개발한 건 맞지만 유해성을 몰랐기 때문에 적어도 형사적으로는 범죄가 아니다. 즉 고의 범죄가 아니고 이제 그 유해성을 몰랐다는 점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면은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뭐 살인죄라든지 기타 고의 범죄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이제 이제 피의자의 전 대표 이사의 발언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요, 피해자 가족들은 굉장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역시 저희가 몇 차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자, 피해자분들 오늘 현장에서 얘기했는데 살인죄 적용하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옥시 대표는 살인죄로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위협성을 조작하고 뺐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그런 짓을 못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조작하고 빼합니까? 옥시 대표 처벌은 반드시 살인죄로 구속 처벌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네요. 자, 이남이 세상. 이 옥시란 큰 회사인데,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자사 제품을 팔 때 옥시란 말을 뺐는데 그게 2011년입니다. 이번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가습기 이 살균제 피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1년부터는 그 전에는요 옥시가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만드는데요. 옥시라는 그 브랜드를 로고를 아주 크게 노출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만들어진 광고를 보면은요 네. 옥시라는 브랜드 로고를 가려서 여기가 옥시 제품이 맞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재미있는 상황에서 제가 목이 아파서 약국에 갔거든요. 근데 네. 옥시에서 만드는 모 제품 얘기가 네. 나왔어요. 근데 이 제품 옥시에서 만든 거 알고 계세요? 하니까는 네. 약사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약사나 의사들도 모를 정도로 네. 그 제품 여러 가지 의약품에도 보면 로고를 굉장히 작게 감춰서 네. 어떤 그 브랜드 이미지를 좀 희석시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일부 약국을 가보니까 정말 옥시에서 만든 의약품은 저희가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건 약국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제품들 결국 옥시란 큰 회사가 만든 것인데 어쨌건 5년 전부터는 자사 제품에 옥시라는 것을 빼고 판다는 것 새로운 것으로 좀 공개된 것 확인했습니다.